자, 이제 우리 기관계들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음 수업을 통해서 찾아갈 텐데, 자, 우선은 곧바로 찾아갈 우리 이 소화계, 바로 우리 다음 장에서 얘기를 할 테고요. 이런 거죠. 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창자들, 입, 식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계, 혈액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시스템들, 호흡계, 호흡을 하는 폐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기도도 있고, 콧구멍, 이렇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 우리 오줌으로 내보내는 기관들, 콩팥이 중심이겠죠. 콩팥 아래 이 방광도, 콩팥 있고, 방광도 있고, 이거 외에 신경계, 내분비계, 근육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자, 우리 전부 다 그리지 않고 나중에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의 특성, 우리 참 몸이라는 것은 우리 최첨단 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 건축물 중에서 무생물적인 우리 물체겠습니다만, 건축물들이 우리 몸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생물체인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성장하고 생식하고 대사하고 자극의 인식과 반응을 하고, 우리 건물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부에 침입자가 오면은 이 사이렌이 울려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그 공격자를 침이 없애주고,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서 온도를 낮추고, 그렇죠? 추우면은 몸에 어떤 대사를 늘려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건축물이죠.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묘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소설책도 읽고, 우리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 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기능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데요. 우리 우선은 조직, 여러 기관계들 간의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서로 합쳐서 같이 연결된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발가락을 간지리면은 온몸 전체가 빨리 신경이 전달돼서 비틀게 되죠. 일체감 있게 몸은 하나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 다양한 기관계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곧바로 공부할 여기서 지금 먹어서 식도를 타고 위로 들어가서 창자를 통해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찌꺼기가 배설이 되는 일련의 긴 관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소화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여기 피가 있어서요. 혈액이 동맥, 정맥 이런 것들이 돌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펌프, 압력을 받아서 온몸 전체를 돌게 되는 이런 순환계. 호흡계랑 소화계랑 순환계가 어떻게 따로 놀 수가 있겠습니까? 소화계에서 얻어진 영양분들은 순환계를 타고 이동을 해서 온몸 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죠. 호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폐를 통해서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인데, 받은 산소는 바로 혈액을 통해서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온 몸으로 이동을 하는 순환계가 필요한 거죠. 같이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설계는 바로 순환계에 있는 혈액의 성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나쁜 성분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이제 없어진 수분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들은 이렇게 맞물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내분비계 모든 시스템들은 맞물려 가서 우리 주인인 한 그 개체에 일체감 있는 최적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이 관계들인 밀접한 관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극의 인식과 반응, 나중에 신경계, 내분비계에서 많이 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것은 여러 창을 통해서, 눈이 대표적인 여러 창입니다만은, 냄새는 코, 소리는 귀, 들어와서 적합한 이 판단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자라고 생식하고, 우리 이제 잘 압니다만은, 그 다음에 대사도 하고요. 양분을 먹고
부수고 흡수해서 우리 온몸 수십 조 개의 세포들이 모두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대사에게만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우리 이번에 공부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음식성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세포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해가 돼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에너지를 생성을 해서 어떤 큰 물질을 이 재료가 되게 되는 이런 이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 부서지면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구연산회로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지방산으로 가서 지방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큰 것을 만들기도 하고, 포도당이 녹말이나 셀룰로즈 이런 큰 다당류를 만들기도 하고, 부서주고 만들고 부서주고 만들고, 부서질 때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힘을 가지고 여러 일들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또 큰 물질을 이 DNA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단백질 이런 거 만들고, 참 이런 정교한 이 메타볼리즘, 이 대사의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최첨단 이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대단하다라는 그 기능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거죠. 항상성 참 많이 나오고, 이미 제가 앞선 수업들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호미오 이 스테시스에서 항상 일정하게 해주려는, 온도가 높아지면 낮추려고 그러고 낮아지면 높이려고 그러고, 혈액에 포도당이 많으면 낮추려고 그러고 포도당이 적으면 높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최적의 이 온도를 맞추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고요. 항상성에 하는 방식으로서는 우리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성 이 되먹임 이 조절이라는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 많아지면은 다시 신호가 가서 적게 만드는 음성 역으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저울추가 있어서요, 항상 균형을 잡혀서 일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극이 들어오면은 내부 가서 너무 춥다, 지금 어째 상당히 추운 거다, 그러면 추운 것을 인식을 하는 수용기가 있어서요, 이 피부를 통해서 뇌 그런 그 온도를 인식하는 수용기가 있어서 이 조절센터로 보내면은, 이 조절센터에서는 자 이제 춥댄다, 그래서 온도를 높이도록 하자, 효과기로 가서 뭐 많은 대사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겠죠. 거기서 빨리빨리 대사를 해서 에너지를 내서 열을 내게 만들어서 다시 온도를 올려서 여기에 한쪽에서 추웠는데 높아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은 뭐 포도당 얘기하고 거의 모든 얘기에도 자극을 인식을 해서 수용을 해서 그거를 적합하게 반응을 하는 이 효과기를 통해서 하는, 바로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최첨단 이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자, 이런 최첨단 건축물의 가장 큰 약점이 뭐 80년, 90년 동안 유지되면은 그제부터 이제 쇠퇴하게 되고 이제 고장도 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게 되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좀 이것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죠. 이 건물에 비해서, 건물은 100년 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몸은 잘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은 이겁니다. 바로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 재생의료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줄기세포를 통해서, 줄기세포는 무엇의 근간이 되는
것을 줄기세포라 그러죠. 줄기세포가 자라서 분화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장기를 만들고 어떤 세포들 만들고 다양한 것의 이 시작점, 원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을 이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아 줄기세포, 엠브리오, 배아에 있는 줄기세포, 많은 경우들은 뇌세포 포배 안에 있는, 기억나십니까? 포배가 있고 여기 뇌세포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기 영양화 세포들이 있어서요. 자, 이런 것들은 태반이 될 테고 여기 뇌세포 집단이 있고 여기에 있는 많은 세포들이 바로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가 이제 자람으로 해서 몸 전체를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몸 전체로 가는 이렇게 분화의 범위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상당히 폭이 넓은 거죠. 몸 전체. 그러니까 소화계, 순환계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는 바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배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배아줄기 세포고요. 그 다음에 성체줄기 세포는 이제 이 분화 범위가 좁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 혈구 모 세포들인데요. 이 골수, 이 뼈 안에 있어서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혈모 세포들에서 적혈구, 이 백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런 혈액 내에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상당히 범위는 상당히 좁죠. 이런 것들을 우리 성체줄기 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탯줄에 있는 이 제대혈이라 그러는데요. 이 탯줄 혈액에서는 많은 성체줄기 세포들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요즘은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걸 보관을 해서 이 성체 탯줄 혈액에서부터 그걸 나중에 잘 배양을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떤 장기, 이 좁은 범위지만은 이제 혈액이 필요하면은 아니면 다른 장기가 필요하면은 그 장기를 아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해서 이것이 한 10여 년 전에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에서 이 개발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체세포, 아예 EN 분리가 맞춰진 체세포, 대표적인 것이 피부세포인데요. 이 피부세포를 어떤 생물학적인 이 조작을 통해서 이거를 유전자를 좀 바꾸고 뭐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역분화라는 얘기를 하는데, 역분화, 분화가 끝난 것을, 그러니까 엠브리오가 이제 성체가 돼서 끝나서 피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역분화를 시켜서 이제 이 원시세포 해가지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떤 배아줄기 세포처럼 이제 원시세포가 돼서 이것도 상당히 분화의 범위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의 장점은 이제 배아줄기 세포를 얻으려면은 바로 난자를 이용을 해야 되고, 난자가 생명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러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기술이 활발해지게 되면은 이제 피부 세포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체세포를 가지고 배아줄기 세포처럼 역분화를 통해서 다시 분화의 어떤 시작점으로 가서, 이 정확히는 이것을 우리가 배아줄기 세포라는 얘기를 안 하고 induced 이 pluripotent 셀이라고 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유도가 돼서 pluripotent 하는 아주 능력이 넓은, 분화의 범위 넓은, 이 결국은 배아줄기 세포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추출을 해서 배아줄기 추출을 해서 이것을 잘 배양을 해서 신경세포도 만들고 혈액세포도 만들고 심장세포도 만들고, 이거 자칫 잘못하다면 복제인간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배양해서 원하는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구두방에 가서 구두를 고치듯이 이 사람들의 자기의 그 망가진 장기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장기를 교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몰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 재생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간단치는 않은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우리가 이식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듯이 바로 면역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면역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떤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자기의 어릴 때 제대혈, 탯줄 혈액을 모아가지고 자기 거를 쓰게 되면 면역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세포를 가지고 이런 원시 이런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용하게 되면 면역, 이것을 만들어서는 장기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겠죠. 되겠죠. 면역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되면은 혹시 합니까? 우리 80살, 90살 망가진 장기들을 고쳐낸다. 이 어마어마한 이 산업이고 문명이고 아주 정말 대단해질 그런 세상이 점점 가까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몸에 대한 구성 체계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